실제로 그 리얼미터에서 그 1월 마지막 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17.1%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1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한 거죠. 황 전 총리가.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 책임 당원들 뭐 꼭 그렇게 압도적 우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홍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래도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대선 후보를 했고 PK 쪽에서는 또 계속되는 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공격을 하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어떻게 규결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뭐 그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건 뭐 틀림없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황 전 총리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선거 전략을 보면 황 전 총리는 1등 전략을 그냥 잘하고 있어요. 1등은 상대 당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소위 반문연대 전략을 그렇죠. 세우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겠다. 뭐 이제 이런 전략이고. 홍준표 대표는 이제 상대 후보를 2등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선거 전략이 상대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 뭐 요즘엔 황풍 또 이렇게 이른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황풍이라고 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갖다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황사라고 하죠.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예. 뭐 그것조차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고 의도하지 않은 2등 전략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스트레스 그럼 없던 이 사람이. 지점에서 전에 듣기로는 민 의원님과 황 전 총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토리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좀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답답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중간 총로까지 다 1년 선후배입니다.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잘 알죠.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종교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전도사 자격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성경 공부하고. 신학대학 나오셔서.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한 걸 보면 사실 MB의 어떤 벤치마킹을 많이 한 거죠. MB가 서울시장을 그만둔 다음에 한 2년여를 갔다가 사실 전국의 중견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전도사가 되어주시오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네. 지금 오늘날 우파 정당이 다 이제 어려워진 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이 뉴라이트라는 걸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다고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표방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트럼피즘을 갖다 이제 본받아가는 거 아니야? 막말러, 레드온 같은 막말러가 한편에서는 득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황교안 총리는 그 장로 같은 엄숙함. 그래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건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 두 얼굴이 잘 연상이 안 돼요. 본인은 혹시 조언 안 했어요? 저는 황교안 총리하고 이렇게 편하게 뭐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갖다가 하긴 합니다만 정치 얘기를 갖다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어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술자리 같이 하자고 해서 올해 1월 7일 날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1월 6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밤 9시. 정말 미안한데 내일 약속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속으로 이 양반 출마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갑자기 뭐 약속을 연기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출마하는구나. 나 황교안 전 총리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렇게 다소 거친 비판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좋은 인연이다. 홍 전 대표 아들 이름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약간 이제 비켜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두 분 사회 초년생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라고 하죠. 그게 예. 응답하라 1985인데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데요. 황교안 사법연수원 13기고요. 그다음 홍준표
전 대표가 14기입니다. 근데 둘 다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요. 1년 4개월을 옆방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검사가 거긴 딱 4명뿐이라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갖고 지청하고 지원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던 시대에서 지금은 큰일 나죠. 판사하고 검사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지청장이 우리 판사들을 갖다 불러서 밥을 먹고 한 번은 지원장이 검사들을 불러서 밥을 먹었는데 뭐 다 합쳐봤자 8명, 9명이었던 시대죠. 홍판표 검사였죠. 그렇죠. 그 이제 홍판표 검사가 처음 와서 이제 부임 인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지원장 되신 분이 자네는 검사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 판자냐.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름을 적절한 이름을 봐줄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동기들하고 고시 동기들은 홍판표가 이민을 갔거나 뭐 어디 검사를 갖다 그만뒀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나 보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 검찰 인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홍판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뭐 모래시계 전 하여간 광주에서 좀 이렇게 조폭들하고 한참 싸워서 이렇게 이름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그 홍판표가 홍준표를 개명을 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 이미지에 비해서는 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죠?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통 검사였잖아요. 전형적인 공안통. 뭐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 아니세요? 미스터 국가보안법, 김현희 헬기 폭파 사건, 또 뭐 임수경 씨 방북 미리국 사건, 뭐 이런 거를 굵직한 공안 사건을 쭉 했었고. 근데 이제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강력부 검사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슬롯머신 대부 뭐 이런 거 조사하면서 박철원 씨 구속하고 이건계 검사장 구속하고 막 이러면서 이름을 날렸다. 근데 이 황 전 총리는 그 공안부 검사를 계속하면 공안 사건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간첩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증거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해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강력부 검사, 조폭 상대하는 검사 그런 사건들은 그렇게 꼼꼼함보다는 이제 막 밀어붙이는 이제 이런 저돌적인 그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에 들어와서 이 두 분의 성격이 이제 지금도 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을 좀 어떻게 다룰지 보는 게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그 책임당원의 구성이 전보다 훨씬 더 그 순도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하고 분당되면서 그 약간 말하자면 개혁적 성향의 분들이 또 많이 따라 나갔다고요. 더욱더 과거 민정당식 사고를 가진 아주 오래된 당원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공안통과 이 강력통 이 두 전혀 이질적인 두 분이 계속 이제 부딪혔을 때 아직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규결될까 하는 것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 특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협공이 나오고 뭐 네거티브가 진행되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재밌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안통 대 강력통. 강력통. 그렇지. 하나는 모태신앙, 하나는 그 모태 파이터. 그렇죠. 모태 파이터. 모태 파이터. 역시 신앙이 이길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역시 아빠 한국말로 하면 모태 쌍꾼이라고 되는데 또 언어 집에 휘말릴까 해서 모태 파이터로 정리하는. 그렇죠. 더더욱 그 우리 거친 공세. 매도홍은 거칠고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4대 투쟁을 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석방을 위한 가두투쟁을 포함하여 4대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뭐 거의 그 대한애국당 가서 솔직히 조원진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을 갖다가 하는 게 낫지.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두 분은 과거 악연으로 또 화제가 됐던 분들인데 요즘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황풍이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인 걸까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문에 정치적 최정점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죠.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가 뭐 반값 아파트하고 국적법으로 뉴스메이커 중에 뉴스메이커였죠. 막. 정말 시체말로 바람몰이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본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고 나서 MB를 굉장히 탓했죠. 어떻게 날 갖다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버렸다기보다 챙겨주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뭐 지구당에 있었던 그 MB 그 사진을 떴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본인은 정말 원내대표가 되고 2009년도에 1등 최고위원이 됩니다. 안상수 당대표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네, 이제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당대표가 못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순서대로 1, 2, 3, 4, 5등이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선거가 아니었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뭐 하여간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아침에 일어나면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이제 안상수 대표를 갖다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최고위원회가 이제 해산되다시피 해서 2011년 7월 달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꿈에도 그리던 정말 당대표가 됐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 무상급식하고 이제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에 당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이건 뭐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밤에 참자회동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 당시 홍준표 그 당시 대표, 그다음에 김효재 정무수석. 김효재 정무수석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절대로 시장직을 걸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서 얘기가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그냥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앙금이 진짜 오래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선에서 그 당시 본인의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 민관식, 대한민국 제야 대통령 장준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홍준표. 성우가 이렇게 읊습니다. 그 동대문 지역구에 배출된 인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 네 문장에 홍준표의 꿈과 한과 모든 것이 다 서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 거기서 반전이 생긴 게 뭐냐면 성우가 그런 목소리로 정말 힘 있는 목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승만, 민관식, 장준하, 홍준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송이 딱 뜹니다. 떴다 홍준표 나라라 홍준표 이거는 막 그 비장감을 갖다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아니 홍준표 일대기를 써도 되겠어 우리가 시집골 상대 꿈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레드홍 정치 스타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뭔가 비장한데 막 나라에 구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코미디가 되고 그렇죠. 뒷마무리가 사실은 이렇게 흐지부지해갖고 과연 요즘 말로 믹스앤매치 아닌가요?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운전 처리가 미숙하고 지난번에 만담가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뀌었는데 계속 홍준표 대표 얘기만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아니 그 캐릭터가 매력이 있긴 있어요.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 저는 그 홍준표 레드홍의 동대문으로 오는 걸 굉장히 원하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하시죠. 농담이에요. 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제가 있잖아요. 리드를 해드릴게요. 예. 다시 계속 홍으로 돌아가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 7일 공식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향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어쨌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세요? 저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했었는데 우리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목표는 이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 물론 좋은데 본인이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산급식 투표 걸음으로써 서울시장직을 버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이미지 세탁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당에 돌아왔으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지 이기고 지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목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만둘 수가 없죠. 여기서 그만두면 잘못하면 정적으로 사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서는 끝까지 갈 것이다 하는 거 보는 것이 맞고 네. 오늘의 오세훈을 만든 사람이 참 뭐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홍준표도 야, 이 감정 나오셨네. 2004년 아마 1월 말인가 2월 초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갖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마지막 그 여의도 종로판에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만 한 2단 기사로 조그만한 기사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 제가 정치부장이었는데 국장이 기사가 없다고 일면 투합다가 계속 그냥 막 보채는데 그럼 뭐 그러면 당연히 부장은 어떡합니까? 현장에 전화해서 야 기사 없냐? 뭐 하고 있냐?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
이 불출마 선언문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굉장히 진지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보내봐.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4.5면 써. 그 오세훈 불출마 선언했다고 그 문장 그대로 써라. 왜냐면 4.5면 오면 톱만 내기가 힘드니까. 그 일면 톱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모든 신문이 이제 우리 뭐 막판이니까 톱 기사만 쓰고 해설 못 썼는데 모든 신문이 일면 톱에 3면 4면에 오세훈 스토리와 해설 기사가 들어가고 방송도 그날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 오세훈 씨가 나중에 오세훈 의원이 그 출입한 기자한테 아니 내가 자고 나서 이렇게 영웅이 된지 나도 몰랐다. 심지어 오세훈 부인 누군가 하는 기사까지 났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자기 전혀 생각 없이 사실 정치가 싫어서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오세훈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본인은 잘 압니다. 본인은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정말 윤평도 부장한테 고맙다는 말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제가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니 이건 팩트예요. 맞아. 그러니까 석간에서 크게 쓰면 그게 선도 효과가 있다고. 네. 우리 나는 해봐서 알잖아요. 같이 같은 때 또 해봤으니까. 근데 그만둘 때까지 그 마음의 행로랄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뭐 상의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아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유명해진 것은 맞다. 사실 한 6개월 전에 이제 제가 그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계속 자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출마 선언문이 진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심을 갖다 정치하면서 자기 토로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이제 쓴 건데 어쨌거나 그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자기는 정말 정치를 그만두려고 한 건데 갑자기 정치적 소명을 갖다 부여받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오세훈이 아니라 만들어진 타자로부터 만들어진 오세훈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행보를 일로 할 거냐 절로 할 거냐 핵무장하자고 하다가 박근혜 탄핵은 우리가 수용하고 가야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잘해갖고 2022년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해서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이 당면 그 절박한 목표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살렸다더니 이렇게 강력한 디스를 하시네요. 들었다 놨다. 예. 합리적인 보수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황교안, 홍준표 이 두 분이 이렇게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들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 책임 당원의 70%가 지금 TK, PK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쪽 표심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자꾸 홍준표, 황교안 따라가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에 실패한 거예요. 혁신의 가능성이 없고 바로 그게 확인되는 순간에 황교안이 호출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 총리인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어.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황교안이 있고 홍준표가 있고 오세훈이 있으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보면 돼요.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애매모호합니다. 사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황교안은 아예 그냥 탄핵 총리였단 말이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세력인데 이분들이 왜 자꾸 그러느냐면은 표를 가진 자유한국당에서 표심이 이미 그냥 다시 박근혜 정당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박근혜 당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그 극우적인 걸 가지고 이쪽 표심을 공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스탠스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석방운동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